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보험은 전혀 필요 없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실비까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실비로 인해 매년 조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본다, 반대로 해석해보면 소비자분들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실비보험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이며, 그에 맞는 보험금 청구도 꼭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숙지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 팀장입니다. 혹시 아직 실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혜택도 많다 보니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도 꼼꼼하게 진행하실 텐데요. 막상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한 것이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를 바로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문제없이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통원이 아니라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을 했다면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며, 청구액이 고액이거나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단서는 발급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제 고객님들께 언제나 발급 비용이 무료인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선 다른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불리는 명칭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혹은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2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되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MRA,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가 따로 분리되었으며,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불리며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좋은 보험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 모든 보험이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플이나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보험금 청구서에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등의 개인정보들이 전부 들어가는데요. 내가 병원에 다녀온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라서 보험회사 마음대로 열람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은 ICIS라는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이 보험금 청구 이력은 단순하게 내가 가입한 A보험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A사든
B사던, 손해보험사던, 생명보험사던 이 청구 이력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내 청구 이력을 모든 보험회사가 전부 열람할 수 있고 신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알려야 하는 알리르무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이 고지사항에는 크게 5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 등을 물어보고요.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복용 사실,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 이력,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숨김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리르무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지사항을 위반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년 전에 위험으로 추가 검사를 받았고 6개월 전쯤에 약 10일치를 처방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에도 해당이 안 되고 3개월 이내 진단에도 해당이 안 되며 5년 이내 입원, 수술은 물론 약 30일 이상 투약에도 해당이 안 되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에 심사를 요청하면 부담보, 할증, 심하면 가입 거절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알리르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해보니 병원에 다녀왔던 사실들이 있어서 2년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어떤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현재 상태를 묻고 6개월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등등 해당 병력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병력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지만 심사를 넣어보면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미뤄지거나 부담보가 잡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거절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도 가입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심사에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잠시 미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미뤄야 할까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마지막 내원하실 때 서류만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신다면 모아두셨다가 1년 전 거든 2년 전 거든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좀 더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르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알리르무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것 또한 5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1번, 3개월 이내 의료행위, 2번,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3번,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알리르무에는 해당이 됐더라도 고지사항에서 벗어날 때까지 한 달만 기다린다면 알리르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주 병원에 가는 두통이나 방광염,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질병이다 보니 고지사항에 최대한 해당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보험금 청구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을 무사히 가입하신 뒤에는 그동안 모아놨던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하면 되고 알리르무를 성실하게 지켰으니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준비해놓은 현재 보험이 완벽해서 더 이상 추가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없다면 언제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 번 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험금 청구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특정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 보험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조사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누구나 당황을 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누구든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사 담당자와 조율하여 충분히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나왔을 때 협조를 하더라도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현재 보험이 관심 없고 추후에도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용이 상관없겠지만 내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험을 더 가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걱정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상황일 때 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의 요청 서류를 거부했을 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등등 서류를 요청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근거 자료나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검사 결과에 따른 서류 내용이 불일치하여 사실 여부가 의심되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게 단순한 약이 아닌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약이라면 만약 내가 보험회사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이런 경우라면 조사를 나가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청구 금액이 25만 원이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잉 의료 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런 의료 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든 실수든 고지 의무의 위반 사항이 의심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거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고액건의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조사는 보통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자가 배정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고 조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후에 약속을 잡고 만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대면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보여주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니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 중에서도 꼭 작성을 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 반면에 서명을 안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가 사실 가장 헷갈려 하시고 문의가 많은 서류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 고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 담당자가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많은 분들이 큰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을 해주고는 하십니다. 근데 의료자문 동의서는 내가 다녀왔던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선 뭔가 좀 불안할 수 있긴 한데 이걸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도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합의를 거쳐 대처하셔야 합니다.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사유가 내가 듣기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나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내 담당 의사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겠다라고 합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 측에서 무조건 다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맞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감정 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다녔던 병원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고 보험회사가 새롭게 제안한 병원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녔던 곳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안한 곳이 아닌 제3의 상급 병원에서 본인과 보험회사가 함께 감정을 받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니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다니던 병원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계된 병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아닌 좀 더 정확한 감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신다면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명을 안 해도 되는 서류 두 번째는 면책동의서인데요.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향후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 보험은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니 이 면책동의서에는 절대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서류는 앞에 면책동의서와 비슷한 서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 이 청구권에 대해 불이익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소나 이의 혹은 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면책동의서와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금 청구에 대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류 또한 무조건적인 서명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 담당자들은 언제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라고 말하며 요구를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청구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단순 병원에 다녀온 내용부터 어디에서 어떠한 약까지 처방받았는지를 전부 알게 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고지사항을 위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데 요청을 받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이 나오거나 혹은 청구하는 별개인 다른 이유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단 자료와 비슷한 국세청 연말 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해당 내용을 기점으로 그 이전 병원들을 전부 조사한다거나 모든 의료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서류들은 필수로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다 보니 동의를 하지 않거나 서명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조사 담당자가 배정이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혹은 서명을 해주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서류에 서명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확인해 볼 권리가 있고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서명해 주실 때는 꼭 병원명과 유효기간, 날짜를 명시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기입하지 않고 본인 서명만 해서 전달해 주는 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비보험 청구를 치료 직후에 매번 진행한다면 청구 이력 때문에 추후 보험가입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청구를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연락을 받게 되면 꼭 서명을 해야 할 서류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양쪽 의견이 맞지 않다면 중재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살면서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험을 가입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미리 숙지하신 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